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팡입니다. 암호화폐 미국의 이란 공격 여파로 하락, 비트코인 10만 달러 지지 불안이라는 기사인데요. 최근에 지금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는 것으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이제 조정을 받았다라는 내용인데, 그와 대비해서 지금 트럼프의 측근이 오히려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이런 상반된 내용들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시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미국이 이란을 공격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비트코인, 특히 알트코인에 크게 영향을 받았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핵시설 3곳을 폭격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중동 전세가 이렇게 해서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폭격 여파로 암호화폐 시장도 동반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주요 코인들이 최근 일주일 동안 5% 이상 이제 하락을 했다라고 하고 있죠. 폭격 사실이 알려진 이후에 암호화폐 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는데, 비트코인은 24시간 기준 2% 하락이 나왔고 이더리움은 7% 급락이 나왔어요. 비트코인 가격은 한때 10만 1000달러까지 밀리며 시장의 불안을 반영을 하게 됐죠. 이 같은 흐름은 이제 미국의 군사 행동 가능성이 이제 제기됐던 당시부터 예견된 바가 있었고, 이거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했었죠. 제가 이 부분은 이제 기사 계속 나오면서 미국에서 이제 이런 군사적인 타격이나 충돌 가능성들이 열려져 있다라고 봤었고, 이런 폭격 사실이 이제 밝혀지면 출렁일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일시적인 하락이 분명히 나올 수 있고, 이때가 오히려 이제 기회일 수도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현재 시장은 이런 대응에 따라서 향후 흐름이 결정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고, 미국의 이 전면 개입으로 이 중동 전세가 한층 복잡해진 가운데 글로벌 투자자들은 위험 회피 심리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 상황 자체가 이제 급락이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근데 비트코인 자체는 그렇게 급락까지는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일주일 동안 2.63% 정도 하락한 흐름들이 나왔었고, 이더리움이 조금 더 이제 그 충격이 더 했죠. 특히 이제 알트코인들이 이제 솔라나나 이더리움 같은 것들이 9%, 뭐 7%, 도치는 11% 이렇게 하락이 나오면서 알트코인 하락세가 좀 더 크게 나왔습니다. 비트코인은 확실히 조금 더 단단해요. 하락을 하더라도 그 폭이 작고, 그 다음에 다시 반등하는 흐름들이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을 하면 항상 이렇게 그 밑에서 사주는 흐름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란 핵시설 완전 파괴, 트럼프 대국민 연설서 군사작전 성공선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군사작전을 지금 이란의 핵 농축 시설을 완전히 철저히 파괴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 많은 목표가 남아 있으며 대부분 몇 분 안에 이제 제거될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 이게 전체적으로 끝난 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만약에 이제 추가 타격이나 만약에 이란에서 이제 보복적인 부분들이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추가적인 출렁거림은 분명히 있을 수도 있다라고도 우리는 열어놓고 봐야 돼요. 지금 아직 이게 끝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불확실성이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끝날 때까지는 한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만약 이게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거치고 안정화가 되면 다시 한번 반등할 가능성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뭐 4가지 시나리오를 지금 이제 보고 있고요. 이란의 이제 공습, 미국의 이란의 공습에 대해서 4가지 시나리오는 이제 이란과 이제 협상 테이블로 이제 복귀할 수 있는 점이 가장 이제 그 긍정적인 시나리오죠. 그래서 이란이 협상 테이블로 와서 이제 핵 협상을 이제 제대로 하는 것들이고, 핵 활동을 이란이 오히려 강화하는 이런 거는 이제 부정적인 부분, 그리고 전면전 확산 가능성까지도 열어놓고 볼 수도 있고요. 이제 체제 전복 가능성까지는 그 가능성이 좀 낮다라고 보고 있어요.
만약에 이제 지도부를 타격하거나 뭐 암살을 하더라도 지금 이제 이란 자체가 중심 권력 자체가 이제 종교 군부 정부라서 이제 다음 지도자가 나오더라도 이 세력의 일파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체제가 완전히 바뀌기는 어렵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염두를 해둬야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제 협상으로 가는 게 가장 이제 긍정적인 시나리오라고 보고 있고, 이렇게 되면 조금 더 이제 안정화로 갈 수 있는데, 아마 시간이 좀 더 필요할 수도 있고, 뭐 극단적으로 빨리 끝나면 좋겠지만, 그게 아닐 경우 좀 시간을 끌 수 있는데, 그럼으로써도 결국에는 이제 안정을 어느 정도 결국에는 찾아가지 않을까, 중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기대나 이제 예측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서로 이제 이런 것들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서로 손해이거든요. 이란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빨리 타결이 되는 게 서로에게 이득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좀 이루어지길 기대를 해보고요. 결국엔 이러한 핵시석 공습으로 인해서 알트코인 시장만 타격을 지금 받은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재미난 부분들이 있어요. 트럼프 민코인 자체가 이제 3만 개가 바이낸스로 이동했다는 거예요. 이 폭격 하루 전에. 결국에는 이제 트럼프와 관련된 사람이나 투자자이거나 트럼프 쪽에서 뭔가 지금 이 폭격을 이미 알고 있는 이제 정보가 돌아서 그 이전에 바이낸스나 그쪽으로 매도가 나간 게 아니냐라고 추측하는 기사예요. 그래서 지금 20일 기준 3만 527개의 바이낸스가 전송이 됐다고 해요. 트럼프 민코인. 이게 이제 3,280만 달러 상당히 전송이 됐고요. 지금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OKX, 바이비트 등 여러 암호화폐 거래소로 12만 5,400개의 비트코인, 토큰이 전송이 됐다라고 하고 있어요. 결국엔 이렇게 이제 토큰이 전송이 됐다는 건 어느 정도 이제 이 거래소에서 매도가 일어난 것으로 매도 준비 과정으로 지금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토큰 자체가 이제 거래소로 이동했다는 것 자체가 이제 매도를 위한 거라고 대부분 보죠. 지갑에서 이제 이런 이동들은 폭격 하루 전에 이게 일어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추정이 가능한 거고요. 트럼프 빈코인의 가격 흐름들 딱 보시면 지금 계속 하락 추세에 있죠. 결국엔 타격을 하면서도 계속적으로 지금 하락을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결국엔 이걸 어느 정도 예상하고 지금 빠진 게 아니냐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히려 비트코인에 관해서는 오히려 계속 매수하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건데요. 트럼프의 자문을 하고 있는 베일리, 나카모토 홀딩스가 지금 비트코인을 구매를 위한 5,150만 달러를 모금했다라는 소식이에요. 이 나카모토 홀딩스라는 이 회사가 있는데 이 비트코인 보유 전략을 강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5,150만 달러 신규 자본을 유치했다라는 거고, 이 나카모토 홀딩스의 이제 이걸 이제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가 이제 데이비드 벨리라는 사람이고, 이 도널드 트럼프의 암호화폐 자문입니다. 자문을 맡고 있어요. 결국엔 이 정책에 대해서 핵심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비트코인 전문 기업을 설립을 했고, 지금 자금 조달을 공개 주식 사모 배정 거래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벨리는 이제 투자자들이 나카모토에 대한 수요가 매우 강하다라고 하면서 비트코인을 가능한 많이 확보하기 위해 최대한 많은 자본을 조달하는 전략을 실행 중이다라고 하고 있죠. 결국엔 이제 이 회사 자체, 나카모토 홀딩스라는 회사 자체는 스트래티지 같은 이제 전략을 가져가는 거예요. 비트코인을 매집해서 축적하려고 하는 그 흐름들을 지금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회사는 이제 나카모토 홀딩스는 이 캠플리 MD라는 이 상장사와 이제 합병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이제 상장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 전략이 굉장히 뭔가 유사한 전략이에요. 지금 이제 테더가 이런 식으로 지금 21 캐피털이라는 회사를 이제 설립하고 지금 이미 상장되어 있는 회사 스펙과 이제 합병을 통해서 상장하려고 하는 그 흐름과 굉장히 유사한 전략이죠. 이런 식으로 상장사를 이제 가져가려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전환사채나 뭐 주식 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확보해서 다시 비트코인을 축적하려고 하는 흐름, 요걸 가져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결국엔 상장사가 되려고 하는 이유는. 이런 것들, 이런 전략들이 계속적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다. 근데 트럼프의 이제 암호화폐 자문인 데이비드 벨리라는 이런 사람도 똑같이 그런 전문 기업을 만들어서 하고 있고, 트럼프 미디어라는 회사도, 트럼프도 직접적으로 이런 전략을 가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다들 지금 스트래티지 전략을 가져가면서 비트코인을 축적하려고 하는 이 경쟁이 극심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총 자금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이 자금 확보를 계속 해나가고 있고, 이게 이제 과거에 그 기사인데, 트럼프 암호화폐 자문이 비트코인 투자 회사를 만든다. 제2의 스트래티지, 뭐 이런 기사가 나왔죠. 똑같아요. 이 데이비드 베일리라는 사람은 이 비트코인 매거진 발행사인 BTC 주식회사의 CEO예요. 근데 이제 비트코인 투자 회사를 설립하고 이걸 이제 합병해서 상장을 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장을 시켜서 추가적으로 비트코인을 계속 매집해 나갈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 주식 매각을 통해서 2억 달러를 조달하고 추가로 1억 달러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총 3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투자 회사를 설립할 계획이다라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설립을 해서 비트코인을 계속 매집하려고 하는 이 전략. 트럼프의 이제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암호화폐 자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이런 전략을 가져간다는 거. 결국에는 비트코인을 왜 이렇게 이제 매집을 하겠어요? 앞으로 비트코인이 그만큼 주요적인 투자 자산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략을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트럼프 고문이 지금 이제 세운 비트코인 투자 회사는 개장 전 거래에서 500%나 급등을 했다. 아까 말씀드렸죠. 나스닥 상장사인 요 캔디 MD라는 요 회사와 지금 나카모토 홀딩스는 이제 합병을 해서 우회 상장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기업이 주가가 급등을 했다는 거예요. 500%나 급등을 했다는 겁니다. 이걸 이미 알고 이제 투자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이제 볼 필요가 있고, 여기서 되게 재미난 부분은 지금 이 회사가 자금 조달을 어디에서 했나 했더니 우지한이라고, 이게 비트메인이라는 회사의 이제 CEO예요. 비트메인이라는 곳은 이제 채굴기를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채굴기. 그 유명한 예전에 우지한이고요. 아담백도 유명하죠. 비트코인 백서에 나오는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에릭 샘너, 사이먼 제로비치 등 크립토 유명 인사들이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데이비드 베일리 이 회사에. 그래서 이 회사도 우리가 주요적으로 한번 봐야 되는 주요적인 회사인 것으로 지금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도 투자자들이 지금 만만치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헤지펀드 아직도 비트코인 유행이라 생각, 다수가 믿지 않는 무언가에 베팅하라. 샘너 사이언티픽, 에릭 샘너의 이야기인데요. 이 샘너 사이언티픽, 에릭 샘너 회장이 대부분의 헤지펀드 경영진이 비트코인의 일시적 유행 개념으로 여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회의적 견해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비트코인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다. 여기서 주요적인 이제 비트코인의 투자 철학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투자 철학이 무엇이냐가 이제 중요해요. 우리가 보는 거. 지금 이제 다수가 믿지 않는 무언가에 베팅했을 때 성공하면 훨씬 큰 수익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투자 철학은 대중의 실효에 역행하는 것이 나의 커리어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가장 큰 성과를 얻었던 투자들이 모두 고독한 외침과 같은 무시당하는 영역에 있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들이 다 인정하지 않는 그때, 남들이 쳐다도 안 보는 그때가 우리가 이제 투자를 주요적으로 해야 될 때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 진짜 이제 앞으로 가치가 없는 것에 투자하는 건 절대 이제 안 될 거고요. 그만큼 투자 가치가 앞으로는 있고 사람들이 그만큼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투자 쳐야 되겠죠. 그런 것에 대한 공부는 당연히 필요하고, 근데 사람들이 그 가치를 아직까지 알아보지 못했을 때 그때 고독한 자신만의 외침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눈을 가지는 게 이제 중요한 거고요. 결국엔 투자자들은. 그리고 이제 헤지펀드 업계가 이제 어떤 지금 시선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근데 2023년에는 29%의 기존 헤지펀드가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있었으나 2024년에는 그 비율이 47%로 지금 상승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헤지펀드에서도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도가 거의 2배 가까이 증가를 했고, 그리고 2021년 인터 트러스트 글로벌이 이 100개 헤지펀드 최고 재무 책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98%가 2026년까지 자산의 7.2%를 암호화폐에 투자할 계획이다 라고 밝히고 있어요. 응답자의 98%가 자산의 7.2%를 암호화폐에 투자할 계획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전통 금융시장에서 암호화폐가 점차 주류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반증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서는 이제 투자 헤지펀드에서 지금 관심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거, 98%가 지금 관심을 있고 자산의 7.2%가 들어온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보통 뭐 2%만 들어오더라도 굉장히 큰데 7.2%면 굉장히 큰 비중입니다. 포트폴리오에서,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암호화폐 비중이 그만큼 높아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만큼 전통 자산시장에서 암호화폐 시장이 위상이 달라지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진역적 긴장 속 암호화폐의 그 고래가 사모으는 코인이 이제 무엇인가라고 하는 건데, 세 가지 암호화폐가 매수가 활발하다고 하고 있어요. 주요 매수 대상이 이제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도치코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건 이제 이더리움입니다. 최근에 이더리움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지만 가격은 그렇게 막 상승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뭐 조정도 급격하게 나오고, 이더리움은 한번 빠질 때 좀 많이 빠지는 편이고, 또 변동성이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커요. 그래서 위험성도 좀 더 크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그걸 감안하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크립토 고래들이 이제 주목한 자산 중에 하나가 이더리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더리움의 대규모 보유자 네트플로우는 지난 7일 동안 7,000% 이상 급등을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보유자 네트플로우는 이 특정 기간 동안 고래들이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토큰 수의 차이를 측정한 건데요. 이 수치가 급증했다는 건 고래들의 강한 매수세를 나타낸다. 해당 자산에 대한 신뢰와 긍정적인 전망이 높아졌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이더리움이 2,500달러를 돌파하면 새로운 상승 국면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여기서도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톰레이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모두 보유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톰레이는 예전에 이제 비트코인을 긍정적으로 대부분 바라봤던 사람인데 이제 이더리움까지도 보유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5년 두 자산의 유용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이제 궁극적으로 뭔지가 중요하겠죠. 비트코인이야 뭐 이제 희소성, 뭐 인플레이션 해지, 뭐 여러 가지
기관과 개인의 투자자의 집중 매수 뭐 이런 것들을 들고 있지만 이더리움의 이제 집중적인 이 하는 이유는 결국엔 스테이블 코인 규제법의 이제 통과, 지니어스법이 이제 통과되면서 요걸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뭐 스테이블 코인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라고 볼 수 있는데 스테이블 코인이 이더리움 블록체인 기반으로 발행이 된다는 거죠. 대부분의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이더리움이 진짜 이제 가장 비중이 높은 것 중에 하나예요. 요즘에는 뭐 트론도 있고 다른 뭐 솔라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더리움이 메인이다. 레이어 2가 쓰이기도 하죠. 특히 이제 USDC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코인베이스의 이제 레이어 2 솔루션인데 네트워크인데 이 베이스 네트워크를 사용해요. 최근에 코인베이스가 여기 USDC 서클하고 지금 주요적으로 수익을 반반씩 나누고 있다라는 거. 코인베이스랑 코베랑 그리고 이 서클이랑 USDC의 주요적인 수익을 50%씩 나눠 가져요. 결국엔 코인베이스가 이제 메인이기 때문에 미국의 최대 거래소이기 때문에 이 수익을 엄청나게 가져갑니다. 결국에는 이제 협력사예요. 둘 다. 그러다 보니까 이 스테이블 코인의 이더리움의 사용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에 베이스 네트워크는 코베에서 이제 만든 건데 그게 이제 뭐냐면 결국에 이더리움의 레이어 2 네트워크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더리움이 많이들 활용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관계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 그래서 이더리움에 대한 관심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자, 앞으로 이제 전달해 드릴 만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선 카돈 캐피털에서 이제 비트코인의 3억 달러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라는 겁니다. 비트코인과 부동산의 결합이라는 내용인데 이 그란트 카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누구냐면 10배 법칙이라는 이 베스트셀러를 쓴 저자예요. 자기계발서로 굉장히 유명하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지금 이제 뭐 거의 스테디셀러가 된 책인데 뭐 책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자신의 이제 생각과 행동력을 10배 이상 키워라 라는 거예요. 자기가 상상하는 것보다 목표를 10배 이상 크게 가지고 그만큼 행동을 10배 이상 해라 라는 게 이제 주요적인 책 내용인데 이게 굉장히 많이 팔렸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이 사람이 이제 부동산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부동산과 세일즈를 전문적으로 해서 부를 쌓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재미나게도 비트코인에 관심을 엄청나게 작년부터 이제 가지기 시작했고 실제로 이제 투자까지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비트코인 보유량이 4억 달러 이상으로 늘리기 위해서 지금 3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추가로 구매할 계획이다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카돈 캐피털, 이 사람이 이제 운영하는 카돈 캐피털은 현재 50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관리하고 있고 1만 4,200개의 임대 유닛과 50만 제곱피트 이상의 사무공간 운영 등 다양한 부동산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비트코인 투자를 통해서 부동산과 디지털 자산을 결합한 새로운 투자 방식을 지금 모색하고 있어요. 그래서 카돈 캐피털은 현재 1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의 보유를 이미 하고 있다는 거죠. 1억 달러 상당이면 하나로 약 1,350억 원 정도에 해당되는 금액이에요. 지금 환율로 따져서도 어마어마한 겁니다.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고 이번 계획이 이제 실현되면 연말까지 보유량이 4억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비트코인을 엄청나게 보유할 것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이게 부동산 회사인데 이런 것들을 비트코인을 축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주요적으로 봐야 돼요. 카돈은 이미 이번 투자 발표를 앞으로 최대 3,000개의 비트코인을 추가 매입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상장사들도 비트코인을 지금 축적하는데 이런 이제 그 부동산 관련 회사들도 이제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 사람의 영향력이 생각보다 큽니다. 굉장히 인플루언서고 이 사람이 비트코인을 또 매집한다라고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또 비트코인을 매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 늘어날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 사람이 지금 하려고 하는 것들이 되게 재미난데 비트코인과 부동산을 결합한 펀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부동산을 매입을 하면 자신의 부동산을 매입하게 되면 주거용 부동산인데 비트코인을 동시에 투자하는 이제 전략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 수익, 임대 소득이 발생하는데 비동산을 가짐으로써 그걸 일부를 비트코인으로 전환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 소득을 현금과 비트코인을 일부 가져가면서 나중에 투자 수익까지 얻게 만드는 거. 요게 이제 주요적인 이 펀드의 특별한 점입니다. 비트코인에 꽂힌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그랜트 카돈이라는 이 CEO도 결국에는 완전히 비트코인에 완전히 꽂혔어요. 그래서 자기 상품까지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시장들이 계속 열릴 가능성이 있다. 이게 비트코인에도 굉장히 호재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시장에 계속 활용될 가능성들이 열려져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또 이런 정보들 나눠봤는데요. 굉장히 좀 신선하죠. 이런 부분들도. 그래서 비트코인 시장에 지금 뛰어드는 새로운 사업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을 또 알려드렸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해봤고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저에 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고요. 금이도 방송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